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를 가문해서 제명하겠습니다. 시댁 제사상에서 고등학교 중퇴 증명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짜 인생을 살아온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내쫓긴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 3년 후 강남을 뒤흔든 부동산 여왕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중졸 며느리였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뛰어다니며 제사상을 준비하던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3일 밤을 설쳐가며 시댁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불안했죠. 어머니, 나물 하나 더 올릴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금자는 냉랭한 시선으로 서윤을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박금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박금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 듣고 가세요. 박금자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하자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금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바닥에 휙 뿌렸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증명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속여왔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시집 왔어요.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거지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박금자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 인생 살면서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 이런 애군 덩어리는 당장 내보내야 해. 진혁이 옆에서 침묵하고 있자 문중 어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진혁아, 너는 정말 몰랐니? 진혁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진혁이 미리 준비한 듯 재산 포기 각서와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서윤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진혁아, 제발. 다은이 생각해서라도. 서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냉정하게 손짓했습니다. 끌어내요. 가사 도우미들이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다은이, 다은아. 서윤이 울부짖으며 딸을 불렀지만 다은이는 박금자 품에 안겨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갇힌 서윤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다은이만이라도.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실에서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쓰레기 봉투에 자신의 짐이 담겨버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자가 다은이를 안고 창문 앞으로 왔습니다. 다은아, 엄마는 이제 없어. 죽었다고 생각해. 다은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자 박금자는 서윤이 아끼던 친정어머니의 유품 자수함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파리리링. 자수함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밤이 되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서윤을 끌어냈습니다. 나가세요. 대문 밖 길바닥에 내던져진 서윤은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진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지문 인식기에서 서윤의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진혁아, 제발. 서윤이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탈진에 쓰러진 서윤을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사장이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편의점 사장의 도움으로 겨우 근처 고시원에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에 진혁은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학력을 속여 혼인한 사기범입니다.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국선 변호사조차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윤 앞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유라였습니다. 학벌도 없는 게 너무 높은 자리를 탐냈네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한유라가 비웃듯 말하고 진혁과 팔짱을 끼며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당장 생계를 위해 공사장 한바집에 취업했습니다. 매일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밤마다 낡은 부동산 책을 펼쳐들고 공부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도면을 보며 주변 지형과 대조해가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걸 공부해? 동료가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복수의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가로등 아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 버티세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가슴을 압박하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최영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최영감의 치료비를 대신 내느라 서윤은 마지막 남은 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최영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최영감이 퇴원하여 서윤이 일하는 한바집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서윤이 국자를 들고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최영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은인을 찾느라 고생했소. 최영감이 미소를 지으며 한바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손으로 그린 해당 구역의 지가 상승 예상도였습니다. 최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누가 그렸소? 아, 그냥 혼자 공부한 거예요. 지워야겠네요. 서윤이 당황하며 손을 뻗자 최영감이 말렸습니다. 잠깐, 이 분석이 맞다면 이 일대 땅값이 3년 안에 2배는 오를 텐데. 최영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충 추측한 거예요. 나는 복덕방을 하는 최봉수라고 하오. 혹시 우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일 해볼 생각 없소?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학력도 별로고. 학력이 뭐가 중요해.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흔한 줄 아나? 최영감이 벽에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강남에 있는 청운제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복덕방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각종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복덕방이 아니오. 강남의 큰손들이 돈 굴리는 걸 도와주는 곳이지. 최영감이 서윤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해보시오. 최영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경매 물건들이요. 다들 쳐다보지도 않는 땅들이지. 2주 안에 이 중에서 돈 될 만한 걸 찾아보시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유치권 문제와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맹지들 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답이 안 나와. 서윤이 혼잣말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노인정을 찾아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40년째 살고 있지. 왜? 혹시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땅 말이야? 원래 김씨네 땅인데 아들이 도박으로 날려먹고 지금은 빚쟁이들이 차지하고 있어. 서유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는 실질적인 점유 관계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 근처에 재개발 소문 들어보셨어요? 재개발은 무슨 시의원 놈들이 뒷돈 먹고 취소시켰다고. 그럼 당분간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 상인의 말에 서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2주 후 서윤은 최 영감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개발은 취소됐지만 젊은 층이 몰리면서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 땅에 작은 카페나 공방 같은 걸 유치하면 임대료 수입이 꾸준할 것 같아요. 최 영감이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글로 배운 놈들은 모르는 바닥의 생리를 네가 가졌구나. 최 영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를 따라오시오. 최 영감이 안쪽 방으로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강남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과 파란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강남에 숨겨진 보물 지도요. 빨간 점은 앞으로 오를 땅, 파란 점은 떨어질 땅이요.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세요?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있고 무엇보다 네가 이걸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같아서. 최 영감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검정고시부터 준비해. 돈은 내가 댈 테니까. 정말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진혁과 한유라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은이를 어떻게 하지? 진혁이 박금자에게 물었습니다. 시골 보육원에 보내면 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야. 박금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최 영감의 후원으로 검정고시를 3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이제 실전이다. 최 영감이 소액의 종잣돈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 돈으로 재개발이 취소된 낡은 주택가의 자투리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내줬습니다. 6개월 후 그 일대는 핫한 예술가 거리로 변했습니다. 땅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서윤이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최 영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이익금으로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받고 경영 수업도 들었습니다. 한바집 아줌마에서 세련된 여성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댁 정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야? 복수할 거예요. 제대로.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 영감이 인맥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자금 세탁을 위해 강남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래. 어디요? 테헤란로 쪽이야.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부지 먼저 사면 되겠네요. 위험한 게임이야. 전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최 영감이 서윤을 위해 테헤란로 빌딩 한 층을 사무실로 내줬습니다. 이제 내 밑을 떠나서 직접 나서야 해. 서윤은 SY 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시댁 사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윤이 화려한 명함을 들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서윤의 이름은 부동산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조차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철저하게 익명 뒤에 숨어 활동했습니다. SY 파트너스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진혁이 회사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SY 파트너스가 뭐하는 회사인데 우리 부지를 가로챈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부하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의 회사가 추진하는 K타워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를 SY 파트너스가 선점했습니다. 그 땅 없이는 전체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대표를 만나야 해. 무조건. 진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혁은 서윤의 회사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SY 파트너스 대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위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의 사치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망해요. 진혁이 박금자에게 말했습니다. 평창동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 박금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금자는 사채 시장의 거물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율이 좀 높긴 하지만 급하시니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금자가 안도하며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채업자의 배후에 최영감과 서윤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서윤이 진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SY 파트너스 대표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서가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진혁이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서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혁 씨. 진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 놀랐어요? 중졸 출신이 이런 회사를 운영한다니. 서윤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혁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기야, 사기. 당신이 어떻게 이런 돈을... 사기라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서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불법적으로 돈을 번 증거. 진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이 책상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혁 씨가 3년 전에 서명한 이혼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필요한 토지 매매 계약서고. 뭘 원해?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단해요. 진혁 씨 회사 지분 30%. 미쳤어? 그럼 경영권이. 아니면 K타워 프로젝트 포기하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부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윤은 동시에 한유라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만난 한유라는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진혁 씨의 비자금 장부 있죠? 서윤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10억 드릴게요. 그 장부만 주시면. 10억? 한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혁 씨가 망하면 한유라 씨도 끝이에요. 미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걸요? 한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며칠 후 박금자가 SY 파트너스로 쳐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어디 있어? 나와. 박금자가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해주세요. 내 며느리였던 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나쁜 년아. 우리 집에 압류 딱지 붙인 게 너지? 박금자가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보내세요. 경비원들이 박금자를 정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과거 서윤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혁의 회사는 겨우 부도를 막았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시장에 부실 소문을 퍼뜨린 결과였습니다. 최 영감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식을 매집할 때야. 네, 최대 주주 자리까지 노려보겠어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박금자가 서윤을 마주쳤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는 년. 박금자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에요. 서윤이 냉정하게 대꾸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한유라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은이가 2년 전에 사라졌어요. 뭐라고? 서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연락이 안 와서 알아봤더니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사설 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쥔 다은이의 사진이 구겨질 정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찾고 계셨어야죠. 탐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해외 유학 보냈다고 했어요. 일단 모든 보육원부터 뒤져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무연고 보육원에서 찾았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시설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아이 한 명이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서윤이 달려갔지만 다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야윈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이 서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은아, 엄마야. 서윤이 무릎을 꿇고 다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서윤을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27번, 또 말 안 듣니? 보육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7번이요?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번호로 부르고 있어요.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은이 엄마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가겠어요. 그럼 원장님과 얘기하세요. 원장실에서 뚱뚱한 중년 남자가 서윤을 맞았습니다. 박금자 여사님이 거액을 기부해 주셔서 특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특별 관리요? 독방에서 지내게 하고 면회도 금지했죠. 원장이 태연하게 말하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내놓으세요. 서류부터 준비하셔야.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서윤이 소리를 지르자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서윤은 다은이를 안고 즉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정서적 학대 흔적이 보입니다. 치료할 수 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병실에서 다은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은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다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서윤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단순히 가난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윤은 진혁이 점찍어둔 개발제한구역 부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 영감의 도움으로 환경부에 로비를 걸어 그 땅을 영구보존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진혁은 가짜 정보에 속아 사채까지 끌어써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대박이야. 진혁이 한유라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환경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을 영구보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사기야. 속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운영 자금까지
모두 날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의 과거를 파헤친 오태석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여왕의 실체는 학력 위조범.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자 서윤의 회사 앞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돈 돌려달라. 사기꾼이었잖아.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태석이 진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윤을 완전히 끝장내자. 어떻게?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거야. 서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다은이가 처음으로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은아. 서윤이 다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최영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가짜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서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3년 전 쫓겨났을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를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중졸입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시댁 가문의 아동 학대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윤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박금자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이를 보육원에 버려. 영원히 못 나오게 해.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론이 삽시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솔직한 고백이 생중계되자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시댁 가문의 아동 학대 증거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윤을 지지합니다. 학벌 차별 그만. 댓글창이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진혁이 회사에서 뉴스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한유라가 옆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해외로 나갈 거야. 유라야, 지금 나를 버리려는 거야? 당신 망하는데 같이 망할 이유는 없잖아. 한유라가 냉정하게 말하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윤은 이 기세를 몰아 오태석을 고소했습니다. 오태석이 불법적으로 매집한 부지들의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로 고발하겠습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은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들으며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다은이가 자신이 만든 쿠키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만든 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윤이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은 시댁으로부터 빼앗아온 강남 부지에 공공도서관과 미혼모 자립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서윤 대표님, 진짜 대단하세요. 최영감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내 재단에 기부하려고 해. 할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줬어. 최영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은 다은이를 학교에 직접 바래다 줬습니다. 과거 시댁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평범한 주부의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그래, 우리 다은이 최고로 잘할 거야. 서윤이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혁의 건설사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진혁을 알아보고 계란을 던졌습니다. 아이 학대범, 사기꾼. 진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도망쳤습니다. 박금자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남 빌딩 주인이라고. 옆 사람에게 헛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은이의 첫 피아노 연주의 날이 왔습니다. 서윤이 객석에 앉아 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잘했죠? 다은이가 뛰어와 서윤을 안았습니다. 최고였어, 우리 딸. 서윤은 서윤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윤이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과 최영감이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강남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기반이 됐구나. 최영감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서윤은 다은이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게. 서윤이 다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귀국 후 서윤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인쇄 전액을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서윤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서윤과 다은이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하지만 창밖에 검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석의 수하들이 다은이의 동선을 촬영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이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을 확인하던 중 작은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은아, 오늘은 학교 안 가고 엄마랑 집에 있자. 왜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서윤은 즉시 경비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경비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최영감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오태석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마지막 도박을 하는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진혁이랑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다은이를 건드리려고? 이틀 후 서윤의 사무실에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부지 도면을 넘기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서윤은 편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영감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최영감은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이 술에 취해 서윤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나와. 칼을 들고 휘두르는 진혁을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으니 내 딸도 망가져야 해. 신고하세요. 서윤이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혁을 연행했지만 이는 오태석의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진혁이 경찰과 대치하는 사이 다른 팀이 움직였습니다. 다은이를 태운 등교 차량이 습격당했습니다. 서윤은 실시간 보안 카메라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은아.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다은이를 끌고 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곧바로 오태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시간 안에 모든 재산 포기 각서에 날인하고 혼자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 거야. 다은이에게 손 떼면 조용히 해.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과거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반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급한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서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반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한편 다은이는 폐건물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시계의 구조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서윤은 오태석이 지정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영감이 알려준 오태석의 은신처 지도를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윤의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가 또다시 퍼졌습니다. 서윤 대표 사기꾼이었나?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이 다시 본사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서윤은 회사보다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모든 지분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어두운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왔군. 오태석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다은이부터 풀어줘. 서류부터 확인하고. 서윤이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기다 있어. 오태석이 서류를 확인하려는 순간 공장의 전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뭐야? 오태석이 당황하는 사이 서윤은 미리 숙지한 공장 구조를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공사 현장 인부들이 장비를 들고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오태석의 수하들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직접 다은이가 갇힌 철문을 쇠지렛대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다은아, 엄마. 다은이를 품에 안고 미리 준비한 방탄 차량으로 탈출했습니다. 서윤이 다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태석과 진혁이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태석과 진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아이 납치 작전 시작한다. 서윤을 완전히 끝장내자.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 후 검찰이 오태석과 진혁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태석은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서윤이 조작한 거라고. 오태석이 수갑을 찬 채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공범으로 재체포됐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딸을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세요.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감이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실에서 서윤을 불렀습니다. 잘했어. 내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해결했구나.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서윤이 최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은 시댁 가문의 마지막 남은 사옥을 경매해서 헐값에 낙찰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아동인권센터로 만들기 위해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진혁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용서해줘.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만큼 감옥에서 속죄하세요. 제발,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하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오태석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불법으로 모은 수천억 원의 자산이 모두 국가에 몰수됐습니다. 진혁도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윤은 다은이의 심리 치료를 위해 모든 대외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숲속 별장에서 딸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영원히 지켜줄게. 서윤이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의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윤리적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ESG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해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다은이가 제일 강해. 서윤은 자신을 도와준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파격적인 보너스를 줬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딸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반장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서윤은 진혁과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태웠습니다. 깨진 자수함의 조각들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가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일대는 서윤이 기획한 친환경 건물들로 채워져 서윤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서윤은 이제 국가도시계획위원회의 핵심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서윤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윤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는 명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세계적인 건축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다은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자랑스러워. 네가 최고야. 서윤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최영감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 강남의 모든 부동산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의 진짜 아버지였어요. 서윤이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소 후 갈 곳 없던 진혁은 서윤이 지은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섰습니다. 우연히 TV에서 서윤과 다은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녀의 모습에 진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구나. 진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은 과거 시댁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된 그 부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희망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학벌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예교장으로 서윤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이가 엄마에게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집의 도면을 선물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제 인생이 이 집에 담겨 있어요. 고마워, 다은아. 서윤의 회사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외의 낙후된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박금자의 묘소는 돌보는 이 없이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최소한의 예의로 묘지 관리비를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서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은 테헤란로를 조깅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강남의 단단한 집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서윤 대표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윤과 다은이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찬란한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딸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학벌이라는 편견과 가문의 권위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결국 진정한 실력과 인간미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감동적인 성공담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윤이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증오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시댁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아동인권센터와 희망학교를 세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갔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력이나 출신이 아닌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은이와 함께 찬란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서윤의 마지막 미소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